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내 마음속에 그 컴플렉스라는 방이 조그맣게 생겨요. 남들의 지적이나 시선을 계속 가지고 와서 그 집을 점점 꾸며나갑니다. 네, 원장님, 성형외과를 찾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의 공통점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만 네. 공통점을 뭐 굳이 제가 하나 이제 꽂아 본다면 자존심하고 자존감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두 가지 개념은 저는 반비례하는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우리가 외모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남들이 어떤 외모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좀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야, 너 얼굴에 뭐 났네? 그렇게 안부 인사를 건네는 건데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날 모임에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다 누군가 그걸 찌르면은 네. 폭발해버리죠. 굳이 공통점을 꼽자면 네. 네, 그런 성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조금 생각나는 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분입니다. 굉장히 쿨가입니다. 나 실제 모습은 이거 아닌데 너무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져 있다. 아, 이거 괴롭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남들의 그런 지적 하나하나에 이제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여기 가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저기 가면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모든 게 다 신경이 쓰인다. 앞에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쿨하지 못한 거죠. 그런 괴리감 때문에 성형외과를 왔는데 결국엔 뭐를 좀 바꾸면 이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사실 그분 마음이 상처를 받은 거지 그분 외모는 사실 별 문제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제가 환자분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손바닥 뒤집기처럼 간단하거든요. 컴플렉스라는 거는 사실 남이 만드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내 마음속에 그 컴플렉스라는 방이 조그맣게 생겨요. 남들의 지적이나 시선을 계속 가지고 와서 그 집을 점점 꾸며나갑니다. 컴플렉스라는 방을. 그래서 단박에 빠져나오시라. 근데 빠져나오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 사실 더 빠지게 되는 약간 진탕 같은 그런 개념이라서 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하자. 제가 흔히 하는 말인지 마음을 잃는 성형, 마음을 바꾸자. 그러면 진짜 성형이 필요하신 분과 이분은 정말 성형을 하면 안 된다. 어떤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네.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현재, 그 다음에 과거, 미래로 봤을 때 현재를 아주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내시는 분들은 성형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내 일에 어떤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내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예전에 이 정도였는데 요즘 좋지가 않은데 내 얼굴을 혹은 내 몸을 이렇게 좀 성형을 해보면 그때 그걸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까. 현재를 못 사는 분들이죠. 과거의 영화에 집착하거나 혹은 예전에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사진의 어떤 외모를 꿈꾸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진이 찍혔을 당시에 본인 주변의 어떤 상황들, 그 위치, 그것까지 계속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다시 리와인드가 된다면 내 지금 주변에 조금 좋지 않은 상황도 그때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형을 하게 되면 더 큰 괴리감을 느낄 네, 수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얼굴을 예전처럼 바꿔놨는데 왜 내 주변 상황 바뀌지 않나? 결론은 현재를 열심히 알차게 사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툴이 될 수가 있다. 성형외과 의사는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요. 디자인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도 성형외과 의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고난 미적 감각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환자와 이제 의사 사이에 주도 관계가 의사 위주의 진료나 혹은 수술이 이루어진다면 환자 측에서는 난 좀 이게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자인이란 거는 사실 어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 얼굴에 대한 스케치나 뭐 그런 것보다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사람 마음은 어떻게 생겼지? 왜 이런 얘기들을 할까? 그거를 뭔가 조금 끄집어내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미술적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제가 생각엔 필수적인 요소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고유한 손에 익은 방법들로 임상 경험들이 쌓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누구든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성형외과 의사라면. 그래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거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어떤 툴로 사용을 못하고 오히려 그 능력으로 인해서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요소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진짜 성형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나요? 뭐 인생 역전 이런 표현을 쓰긴 어렵지만 적어도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분이 그렇지 못해
못했던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큰 도움을 준 건 아닌 것 같고요. 자신의 장점을 잘 끄집어내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나 드려보면 여학생이었죠. 학교에서 외모로 좀 많이 놀림을 당하고 아주 괴로워하는 친구였는데 저하고 상담하는 초반 내내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고 시간을 좀 내서 어머니랑도 얘기를 나눠보고 학생이랑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눈을 가지고 놀린다. 근데 제가 그 친구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게 약간 특징처럼 보이긴 한데 다른 데는 나무랄 데 없이 괜찮은 얼굴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자기의 그 네거티브에 너무 꽂혀 있으니까 눈 수술을 원하는 방향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질타하고 놀리는 친구들이 그걸 이제 셈을 내는 거죠. 너 해도 이상하다. 물론 예쁘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죠. 또 와서 상담을 해요. 저는 잘 된 것 같은데 많은 애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이상하다고 놀려요. 그냥 무시해. 괜찮을 것 같아. 자기 눈 때문에 엄청 컴플렉스 느꼈는데 작년에 한번 병원에 한번 왔더라고요. 런던에 있는데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컴플렉스 눈이었는데 지금은 내 눈으로 먹고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무척 감사했습니다. 네. 성형외과 원장님한테 물어볼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성형외과 가지 않고 예뻐질 방법은 없나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직접 환자들한테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하고요. 거울 보기 기술인데요. 마음 지쳐 있거나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거울을 들면 들기 전에 나 뭐 봐야지 다 주제를 정하고 보세요. 아, 이 팔자주름이 너무 고민이다 이런 분들 거울을 듭니다. 들어서 저희 같으면 그냥 거울 보고 얼굴 오늘 괜찮나? 뭐 묻은 거 없나? 체크를 할 텐데 여기부터 봐요. 이렇게 진짜 심한데? 거기서 거울 놓고요. 또 사진 찍어봅니다. 이렇게 셀카를 보면 뭐 나 표정, 화색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여기부터 이렇게 확대해서 보세요. 이거 어떡해? 왜 이렇게 심해? 내가 아픈 부분 너무 확대해서 가지 말고 멀리서 보자. 내 얼굴 어떤지. 전신 거울로 한번 보자. 오늘 괜찮은지. 자세 좋아?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 쉽진 않겠지만 최소한 꼬집어 보면서 내 단점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컴플렉스의 방에 들어가지 말자. 연예인 얼굴 중에 진짜 가장 완벽한 사람이 누군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그 이미지 혹은 딱 누구라고 얘기하시는 게 계속 바뀌어요. 그 주기가 정말 짧아져요. 예를 들면 2010년대 같으면 여학생들 이제 신미나 한 몇 년 갔어요. 이제 그 다음엔 또 뭐 아이린, 지금은 제니 그랬다가 또 지금 저도 이름을 잘 모르는 아이린. 그러니까 턴오버가 너무 빨리 되니까 요즘은 선호한 연예인들이 이제 턴오버가 빨리 되는 이유도 사람들한테서 빨리빨리 잊혀지고 그다음에 뭐 나쁜 이미지가 묻어 있으면은 더 이상 예뻐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딱 하나로 꽂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 남자는 정말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처럼 어떤 하나의 트렌드 그런 것보다는 남성다움을 추구하시는 분과 중성적인 느낌의 남자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최근 같으면 뭐 BTS의 뷔나 지민 느낌이니까 약간 좀 더 예쁜 남자? 2010년대 같으면 조인성 씨라든지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원탑으로 꼽혔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져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버티면서 성형외과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진료 보는 동안 혹은 수술하는 동안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이 사람과 이 시간을 완전히 오롯이 공유할 수 있게 다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이죠. 전념을 다해서 몰입을 하면 태도가 마음가짐이 결과에 묻어나옵니다. 자그마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원장님 되게 행복하신 분이네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도 자기 일을 즐기지 못하고 즐겁지 못한 일을 해야 되고 힘든 노동을 해야 되고 하는 분도 많은데 너무 큰 행복을 바라진 않습니다. 저는 만약 목표가 있다면 조금씩 하나만 이루어도 이제 조금 소소한 데서 행복을 찾는 편이고요. 일에 변화를 주더라도 완전히 이게 다 변화가 돼서 행복 느끼기보다 일단 한번 방향을 좀 튼 것에서 어느 정도는 됐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 나오면 나쁘지 않게 괜찮은걸? 그걸 다 이룰 때까지 만족 못한다면 너무 가혹하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해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냐고 묻는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을 할 때도 약간 그 마음이 조금 있으면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의 꿈이 궁금해요. 5년 뒤, 10년 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지.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을 계속 더 잘하고 싶습니다. 목표이자 꿈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 당연히 제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가족도 잘 돌봐야 되겠고 은퇴 시기를 언제까지 하겠다 목표 금액이 되면 그만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저를 찾아주신 분이 있으면 그분들 위해서 계속 전념을 할 생각입니다.
요셉 성형외과의 권혁준 원장님을 모시고 정말 인사이트 넘치는 대답을 좀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좋은 자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